안녕하세요. GIS 디벨로퍼 김영준입니다. 이 영상은 3.js에서 동적인 환경맵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경맵은 메쉬 주변의 환경에 대한 모습을 매핑시키는 것인데요. 동적인 환경맵은 정적인 환경이 아닌 시시각각으로 변경되는 환경맵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동적인 환경맵에 대한 예시인데요. 보시면 메쉬에 대해서 자신의 주변 메쉬들이 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사용하는 기본 코드는 제 유튜브 채널의 3.js 강좌 중에서 두 번째 강좌에서 만들어진 코드인데요. 이 영상의 텍스트 설명을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먼저 메쉬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밑줄 셋업 모델 메서드에 있는 모든 코드를 삭제하고요. 스피어 메쉬에 대한 코드를 입력합니다. 추가된 메쉬가 적당한 크기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밑줄 셋업 카메라 메서드에서 카메라의 위치를 다음처럼 변경합니다. 이번에는 실린더 메쉬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토러스 메쉬도 추가하고요. 마지막으로 플레인 메쉬를 추가합니다. 토러스 메쉬는 움직이도록 할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먼저 토러스 메쉬에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메서드에서 토러스 메쉬를 X축으로 주기적으로 회전시키도록 합니다. 이제 모델에 대한 준비가 끝났고요. 환경맵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맵은 재질을 통해 지정할 수 있고요. 동적인 환경맵은 웹GL 큐브 렌더러 타겟과 큐브 카메라 클래스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클래스를 이용한 동적인 환경맵 구현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은요. 동적인 환경맵이 적용될 메쉬의 위치에 큐브 카메라를 위치시키고 카메라의 6개의 각 수직면에 대한 방향으로 장면을 렌더링합니다. 이 6개의 수직면에 대한 방향으로 렌더링된 이미지는 정육면체의 면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6개의 큐브맵 이미지를 환경맵으로 사용해서 주변의 메쉬를 자신의 표면에 반사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피어에 대해서 환경맵을 지정하겠습니다. 환경맵을 위한 웹GL 큐브 렌더 타겟 객체를 생성합니다. 웹GL 큐브 렌더 타겟 클래스는 렌더링 결과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는 클래스인데요. 생성자의 첫 번째 인자는 이미지의 가로 세로 크기이고요. 두 번째 인자는 옵션 값인데요. 다음처럼 지정합니다. RGB 형식이고 렌더링 품질을 높이기 위한 설정 값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큐브 카메라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 큐브 카메라는 내부에 6개의 카메라가 준비되어 있고요. 각 카메라의 위치는 정육면체의 중심 위치이고 각 카메라는 정육면체의 각 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맵을 재질에 지정합니다. 반사 정도는 0.9, 즉 95%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큐브 카메라의 위치를 잡아줘야 하는데요. 대부분 큐브 카메라의 위치를 환경맵이 적용될 메쉬와 동일한 곳에 위치시킵니다. 그래서 다음 코드를 통해서 간단히 수행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메쉬에 대해서 회전 변환 등이 발생하면 카메라도 함께 회전되어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삭제하고요. 대신 피봇 개념을 도입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스피어에 대해서 피봇 객체를 하나 생성하고요.
이 스피어 피봇에 스피어 메쉬와 큐브 카메라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씬에는 스피어가 아닌 스피어 피봇을 추가하고요. 위치는 스피어가 아닌 스피어 피봇에 지정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환경맵이 표시되고 있지 않은데요. 이는 아직 환경맵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코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코드를 렌더 메서드에서 입력합니다. 먼저 씬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입력합니다. 씬을 구성하는 요소는 이 콜백 함수의 obj 인자를 통해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콜백 함수를 구현해 보면요. obj가 오브젝트 3D 클래스의 타입일 경우 여기서 앞서 만들어둔 스피어 피봇 객체일 텐데요. 스피어 피봇은 첫 번째 자식으로 스피어 메쉬와 두 번째 자식으로 큐브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자식에 대한 객체를 참조하고요. 해당 조건을 검사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메쉬는 감추고요. 큐브 카메라를 통해서 큐브맵 이미지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다시 메쉬를 보이도록 합니다. 메쉬를 감추고 큐브맵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 이유는요. 나 자신의 내가 반사될 경우 무한 반복 렌더링이 수행되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장을 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스피어에 환경 맵이 반사되어 비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린더와 토러스 그리고 플레인에 대한 환경 맵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봤던 스피어와 동일한 구조로 코드를 적용하면 되는데요. 먼저 실린더를 보면요. 큐브맵 이미지 생성을 위한 객체를 정의하고요. 그리고 재질에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피봇 객체를 생성하고요. 피봇에 메쉬와 큐브 카메라를 추가합니다. 씬에는 피봇을 추가하고요. 위치는 피봇을 통해서 지정합니다. 다음은 토러스에 대한 환경맵입니다. 큐브맵 이미지 생성을 위한 객체를 정의하고 재질에 적용합니다. 피봇 객체를 생성하고 피봇에 메쉬와 큐브 카메라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씬에는 피봇 객체를 추가하고요. 위치는 변경하고 있지 않은데요. 대신 메쉬를 회전시키고 있습니다. 회전은 피봇이 아닌 메쉬에 대해서 적용해야 하므로 변환에 대한 코드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장면이 좀 어두운데요. 밝게 해서 환경맵이 좀 더 뚜렷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셋업 라이트 메서드에서 주변광을 하나 추가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광원에 대한 강도를
5로 변경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플레인에 대한 환경맵을 적용하겠습니다. 큐브맵 이미지 생성을 위한 객체를 정의하고요. 재질에 적용합니다. 피봇 객체를 생성하고요. 피봇에 메쉬와 큐브 카메라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씬에는 피봇을 대신 추가하고요. 위치는 피봇으로 변경하고요. 회전은 기존 코드 그대로 메쉬에 대해서 변경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주변의 메쉬를 반사시키는 동적 환경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